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마지막 주차 강의인데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미 이제 한 과목 책을 뗐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 행정심판과 지방자치 관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편안하게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이렇게 볼 생각이에요. 그 상식적인 부분, 누구나 그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객관식으로 OX으로 해서 40문제 낼 거고요. 상식적인 부분으로 냈기 때문에 편안하게 교환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진행합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음, 이제 그 처우의 행정청이 있잖아요. 행정청 예를 들면 그 천안 동남경찰서다 그러면 천안 경찰서, 천안 동남경찰서에다 내가 정보공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 천안 동남서에 신청한 게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안 받아주기 때문에 먼저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다시 그 정보를 공개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에요.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거를 이의 신청이랍니다. 주로 그러니까 처분청. 이 처분청에다가 하는 거를 이의 신청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자, 근데 동남경찰서 위에가 뭐가 있죠? 충남지방청이 있죠. 예산에 충남지방청. 충남지방청. 충남지방청에다가 아예 너는 내가 못 믿겠다.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것. 이거를 행정심판이랍니다. 즉 충남지방에다가 이의 신청하거나 상급기관에다 이의 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심판. 처분청에다 하는 것은 이의 신청, 상급청에다가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포괄해서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이의 신청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약식 절차이며 행정기관, 즉 여기 행정기관은 뭐냐면 처분청, 처분한 곳에다가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이고 또 상급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즉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이 하는 거는 포괄해서 행정심판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안 동남서에 하는 이의신청, 충남지방청에 하는 이의신청은 포괄해서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객관성이 한층 강화된 독립적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는 점과 행정심판은 모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인정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개별법이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처분청이 하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만 하는 건다. 이의신청은 헌법 107조 3항에 따라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는
다 행정기관이다. 이건 뭐냐면 법원에 한 게 아니다. 법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한 것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입니다. 자,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개괄이라는 건 포괄적이죠. 규율한 것과 달리 이의신청은 아까 말한 정보 공개면 정보 공개하는 법률, 개별법마다 용어와 절차, 형식, 기간 등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적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사건에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개별법의 행정심판 제기를 하지 마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행정심판 제3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 공시지가가 뭔지 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얼마냐. 공시지가를 해주면 이걸 근거로 팔 수 있죠. 높게 잡아야 내가 더 많이 버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하는 법률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선택적으로 혹은 둘 다 거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해라.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어디에 안 되면 법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의신청도 하고 행정심판도 한 다음에 하는 게 이렇게 해야죠. 순서대로. 그죠? 고충민원 여러분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은 또 다릅니다. 고충민원은 한마디로 엄부지만이죠. 억울한 거를 얘기하는 것. 음? 억울한 걸 얘기하는 거 오직 엄부지만이 아니라 다릅니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다르다. 고충민원 처리 제도를 스웨덴에서 유래한 엄부지만 제도로 이해한다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 주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2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통합되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 사람이 고충민원 업무를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충처리국에서 고충민원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행정기관의 유법, 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와 부작위를 포함하는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에 인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까지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되게 포괄적이죠. 위법, 부당, 사실,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 불편, 부담을 주는 거 다 해서 국민고충위원회 다 하는 거예요.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주체인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외에도 간접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까지 폭넓게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셋째, 신청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와 법인도 포함하고 자, 포괄적이니까 개인, 단체, 법인, 권리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 처리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로는 고충민원의 조사, 합의의 권고, 조정, 조사하고 합의해라, 조정해주고, 시정 권고, 이거 바꾸십시오. 의견 표명, 제도를 바꾸십시오. 권고, 의견 표명 등이 있다. 고충민원 처리위원 결정에는 권고적 효력뿐만 아니라 기속력은 없다. 대신 권고만 하는 권고. 고충위원회가 권고만, 처벌이 안 돼요. 하지만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 의뢰는 가능합니다. 감사 의뢰가 어디에요, 그죠? 뭐 처벌까지 하면 좋겠지만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처벌하기 어렵고, 감사 의뢰까지 한다는 것도 되게 뜻이 있는 거예요. 뜻깊은 거예요. 자,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행정심판의 재결, 유사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고충민원에서 여기까지 인정한다면 행정심판하고 부딪히겠죠. 그죠? 행정심판도 부딪힙니다. 고충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름까지 줘버리면 부딪히죠. 그러면 교수님, 고충위원회와 행정심판을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요? 합치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 지방자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에다가 아예 뿌려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행정심판도 받고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기초장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하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그동안 기능의 유사, 상호 보완적 인원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제도와 연계 가능성이 중심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양자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권익 구제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등의 유법, 부당,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특히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부당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양 제도의 이와 같은 요소들은 행정소송의 본질적인 그것과 명백하게 구별된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이 업무가 겹치기 많다.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이후 2009년, 2010년 접수가 2만 9천, 3만 선건으로 증대고 최근 6년 사이에는 24만에서 22만 7천으로 2만 4천에서 2만 7천으로 머물고 있는 추세다. 엄청 많죠. 2만 건, 2만 7천 건 어마어마하죠. 평균 2만 건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폭이 높다 보니까 고충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특정 소수인 청구인이 무분별한 반복 민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각하, 반복적인 각하에 버리죠. 아예 접수 자체를 안 받는 걸 각하랍니다. 각하 재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분별한 반복, 민원성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업무에 부담을 주며 인용률과 편차와 같은 각종 통계를 왜곡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충민원 처리 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만약 인정되는 수단이 도입된다면 행정심판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양자의 통합 논의가 가속화될 거라 생각한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합하자 이런 막 말이 나오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되겠죠? 법제상으로 행정심판의 주의는 행정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성격을 갖는다. 행정심판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는 점 외에 다른 연관성은 없다. 행정심판이 활발하게 함으로써 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겠죠.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은 대부분 분쟁이 종결되고 행정소송으로 발전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분쟁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이라는 저비용의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된다는 평가가 있다. 행정심판이 좋죠. 행정심판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위법을 판단하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고 인적, 물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는 본질적으로 구조와 기능이 다르다. 행정심판은 신속, 간이한 절차이자 행정권 내부의 자율적 통제라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질적 변화에 따른 행정심판 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수가 있다. 이거 어려운 건 넘어갈게요. 행정심판과 소송과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는 거 있지만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경쟁 관계로 안 봅니다. 서로 보완이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봅니다. 서로 명확히 구분된 영역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하여 상승작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헌법상 사법 절차 준용 요구가 행정심판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의 규범 체계는 지방자치법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기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목적과 기능은 유기적으로 해석하며 본질과 목적, 그 기능이 유치할 칭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법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지켜나가거나 행정작용으로 인한 본질을 고수해야 하며 행정소송과 경쟁할 필요 없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심판은 우리가 하는 거죠. 행정기관. 경쟁할 필요 없다. 사법 절차의 주용은 행정심판의 본질이나 목적의 차원이 아닌 기능 보완 차원의 보완에 그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능 차원의 보완에 한계가 있다. 의의가 있다. 재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서 구제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것보다 높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재심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재심 기관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다시 할 수 있는 재심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